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여지없이 돌파를 못하고 밀렸죠. 그러니까 좀 쉬어가고 보합이 될 줄 알았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없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어떤 거냐면요. 반도체의 우려감이죠. 반도체 실적의 우려감.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좀 호실적을 발표하지 못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고요. 어제는 이제 마이크론이 주가가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조금 하방으로 꺾였고, 우리 장에도 조금 아침에는 좀 잠잠했지만 결국은 밀리면서 끝났죠. 밀리면서 좀 이제 그 긍정적으로 하나 얘기 드릴 거는, 밀렸지만도 좀 거래량이 적게 밀렸다는 게 의미가 있죠. 거래량이 쏟아내면서 밀린 것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고 좀 더 흐름을 보겠다가 될 수 있고요. 이 835포인트 정도를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 주봉으로 박스 그려놓은 거 역시 고점대에서는 빠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 해석에 따라서 또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해석에 따라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사를 갖다가 풀이하는 방향대로 바뀔 수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하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좀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다시 어제 하락분을 말아 올려주면서 급반등 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계를 하시고 단기 조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이번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한다 그러면 760포인트 땅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도 780포인트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778포인트 정도, 요 정도, 770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받더라도 여기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수익 실현해놓고 다시 신규 매수자리, 저가 매수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조정을 지켜보자. 조정을 지켜보고 오늘 미국장의 흐름을 지켜보자가 되어야겠죠. 자, 코스피 보시면 2410포인트 정도, 이 정도 포인트가 조정받으면 가장 좋죠. 가장 무난하게 조정받고 기술적으로 재차 갈 수 있는 자리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반도체 우려감으로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깨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시장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좀 매수하기보다는, 단타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시장의 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진다는 아니지만, 오늘 좀 하락을 중심으로 조금 경계해야 된다. 이미 835포인트대 여기서 좀 넘지 못하는 게 포착은 됐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좀 의견을 드리면 좀 하방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황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거래량이 좀 적게 쏟아졌다라는 건 일단은 좀 안도가 되는데, 좀 흐름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835포인트대 여기를 돌파되는 것이 추가 상승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와 그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돌파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때 오히려 돌파 매수로 본다든지 재차 점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삼성전자부터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좀 주가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고, 자, 매물 때 좀 지워놓고요.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6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상승의 중간치를 깬 거거든요. 오늘 갭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겨우 6만원을 버텨주고 좀 마무리된 것 같은데, 결국은 깨고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가 좀 단기 박스권의 중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박스가 되고요. 박스의 중간을 갭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받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단기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준다 그러면, 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대 780포인트 코스닥 기준 이런 데에서, 아니면 2400포인트 정도에서 돌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기서 시장의 조정을 과하게 받으면서 또 악재가 힘을 붙어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고, 시장도
좀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반도체 업황이라고 해서 얘기 드리는데 조금 투자에 또 아이디어가 되실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는 D램,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얘기하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고 그 시스템 반도체로서 도약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고 그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나아가려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적고 아직은 D램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왜 삼성전자가 D램을 잘 팔고 있는데도 그러냐라고 얘기 드리면 세계 점유율이 절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크론 얘기 드렸는데 미국의 마이크론도 D램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삼성전자 똑같은 업체죠. 그러니까 D램의 매출 감소나 실적 부진은 좀 D램 전체의 메모리 시장의 악재로 보는 것이고 반도체가 좋지 않다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만 얘기를 드리면 당장 그럴 법도 해요. 왜 실적이 안 좋고 하느냐 보면 DDR5가 나오고 DDR4, 3, 3, 4, 5 이렇게 그 DDR 램 해가지고 램도 세대가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핸드폰 바뀌듯이. 그래서 이번에 DDR5로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투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개인 소비자가 느끼기에 DDR5가 필요가 없어요. 좀 얘기 드리면 컴퓨터를 좀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뭔가 업그레이드라고 돈을 들인다고 해서 컴퓨터 성능이 더 빨라지게 체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 공간에서 사무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좀 그런 것들로 아무리 뭐 포토샵을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하더라도 컴퓨터 체감 속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미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솔직히 이제 웬만한 조금 정말 보급형 컴퓨터로도 요즘 다 돌아갈 정도로 스펙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이 팔리기가 폭발적으로 팔리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D램이 계속 좋았던 건요. 시장이 안 좋을 법도 한데도 이제 코인 채굴 때문에 채굴장에 필요했던 메모리가 또 들어갔었고 좀 이제 그래픽 카드가 많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성장한 거고요. 그래픽 카드에 필요한 또 램도 많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채굴장들 때문에 또 매출도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D램은 그럼 끝났냐는 아니고요. D램이 다시 한번 또 좀 재고 없이 팔려나가고 좀 대박이 나려면 딱 두 가지 산업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자율주행이고요. 하나가 좀 메타버스입니다. 실현 가능한다면 자 메타버스에 구축이 되려면 엄청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D램 당연히 수요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정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얘기하지만 자율주행화가 된다면 메모리가 또 차마다도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속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 좋을 건 아니다. 하지만 산업이 바뀔 때, 4차 산업 바뀔 때 지금은 조금 정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우상향하는 실적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율주행화가 되고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려면 아직은 조금 시작 단계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메모리 업황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빠르게 새로운 투자와 로봇과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로 빨리 전향을 해야겠죠. 그런 것도 같이 묶어서 앞으로 회사의 비전을 키워야겠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주가가 또 빠지고 눌리는지 따라서 코스피 시장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경계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코스피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꺾여 내려가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전저점 이탈 안 하는가를 꼭 체크하시면 조금 시장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린 거고요.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과 맞춰서 보시면 투자 적기나 좀 저가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거고요. 다음 이제 SK를 오랜만에 볼 건데 SK 봤더니 제가 이제 목표치를 드렸죠. 여기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박스권 전향이 강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하나 드린 거고요. 일단은 자 이것도 연장해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요거 일단 좀 잠깐 지워놓고요. 요걸 이렇게 연장해야 됩니다. 연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연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봤던 금액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초기 매수만 가능하고 더 빠질 것도 염두에 두고 보시라 얘기 드렸고, 여기서 좀 가는 둥 못 가는 둥 했지만 결국 옆으로 횡보하다가 목표가는 찍었죠. 22만 5천원, 22만 7천원이 목표가다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치는 오늘 달성했습니다. 오늘 달성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더 가더라도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사실 코스피에 좀 지금 오늘 좀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슈팅이 난 것 같지만 여기 위에 안착을 해줘야지 한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 안착을 해줘야지 한 단계 이렇게 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층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을 맞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로 이게 적은 퍼센트가 아니지 않나요? 이것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얼마죠? 이게 19%인가요? 10%. 저가 대비 10% 정도. 10%가 좀 안 되더라도 수익권이시겠죠. 최근에 같이 보신 분들은 좀 10% 이겠다. 그러면 일단은 좀 돌파하는 걸 체크해보고, 여기서도 어차피 매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평선도 120선도 아직 역별로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위에 올라탄다라기보다 시장이 지금 또 방향이 좀 물음표죠. 그래서 시장이 돌파되고 갭으로 뜬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기서는 또 다시 한번 요런 박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추세를 얘기 드렸던 게 하락 추세를 넘어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밑으로 꺾어 내려가서 계단식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내려갈 수 있죠. 내려가더라도 이 연장되는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고 빠지더라도 이 밑단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요 틀로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그냥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기술적 지표로 이게 외부 추세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까지 들어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선에 닿여 있는 자리도 여기에서도 신규 매수 자리가 나와요. 여기서 다른 종목들 보시면 분석해 보시면 빠지더라도 여기서 튕겨 올라가는 추세 같은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적 지표로 좀 참고하고자 얘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추세선을 하락하려면 꽤나 단기적 내려왔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돌파 여부를 체크하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천천히 크게 U자로 돌아가는 그림이 좀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도 사실 거래량만 봐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해줬다. 근데 오늘 이제 고가대에서도 매도가 좀 쏟아진 거죠. 거래가 좀 쏟아지니까 거래량이 동반된 거고, 좀 하방에 압력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CPI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고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차 22만 7천원 여기 5천원 위에를 돌파 시도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내려올지를 좀 흐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SK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성광밴드고요. 요거는 이제 새롭게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조선에 관련된 그 회사고, 관이음새라 그러네요. 관이음새 뭐 그런 그 플랜트 작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예전에 조선 슈퍼사이클이 온다 막 수주 넘친다 해서 제가 요때 돌파 매매로 봤다 그냥 바로 도망왔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로 이렇게 좀 가줄 줄 알고 N자 파동으로 가나 해가지고 돌파 매매 자리에서 봤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거든요. 우상향 하고 있고 좋은 기업이고요. 좋은 기업이고 재무는 썩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 오늘 뉴스가 나긴 했거든요. 뉴스가 나긴 해가지고 이걸 왜 갖고 왔느냐라고 얘기 드리면, 자, 뉴스가 나긴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이런 얘기가 또 떴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근데 무시할 건 아닌 게, 이것만 갖고 온 것도 그런 게 조선주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조선주가 제가 현대미포조선 잠깐 멈춰게 드릴게요. 한 번도 현대미포조선도 분석이 완벽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완벽한 분석을 했던 종목이죠. 이렇게 추세를 그으면서 추세선을 저가 때마다 계속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요때 이후로 방송 안 했는데, 요때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돌아와서 그 매수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장대 음봉이 너무 좀 찜찜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봤고 안 좋게 봤던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가기 전에 쏘기 전에 세력이 마지막 물량을 턴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지금 분석해 보면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주봉상 정말 그 좀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죠. 52주 신고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52주 신고가를 넘고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그래서 관심 마찬가지로 지속적 필요하겠지만요. 자, 그렇게 보면서 성황밴드를 보면요, 성황밴드가 지금 자리대가 좀 비슷하거든요. 자, 주봉으로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주봉 보시면 제가 이거 체크해 놓은 건데요. 자, 자 보시면 여기가 여기죠. 여기가 2018년입니다. 2018년 14,300원 구간까지 거의 도달한 거거든요. 자, 도달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도달하면 여기 장기적으로 쳐져 있는 요게 이제 코로나 때 팬데믹 빼고 원래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요 박스대를 돌파하는 돌파 새로운 신고가 영역이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도 52주 신고가긴 하지만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정말 조선 쪽에 온다면 이 친구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무거운 대형주보다 더욱더 탄력이 있겠죠. 오늘도 좀 급등해준 모습인데, 자, 그래서 지금은 급등했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라고 보면, 일단은 14,000원 구간, 그래서 여기 일봉에서 아까 체크해 놓은 게요, 14,000원 구간, 그 다음 14,000원 여기 이제 한 500원 정도 구간, 여기 때가 이제 단기적으로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어떤 거래량과 어떤 흐름이 나와지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해야겠죠. 항상 이렇게 급등이 온 다음에도 조정은 오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와가지고 재차 추세를 만들고 간다 그러면 한 13,000원까지 열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12,000원까지도 열어놓으면서 좀 매수 기회를 좀 지금부터 천천히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돌파 매매로 보신다기보다 시장 방향이 그러니까 조정 구간을 보고 조정시 모아가서 가져가는 영역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4,000원 이상, 단기적으로 14,000원 이탈 안 하는 것도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000원, 12,000원 구간대까지 조금 체크하면서 조금 물량을 좀 분할적으로 가져가면 좀 정말 슈퍼사이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서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간다가 아니라 체크를 하자. 오늘 거래량이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이제 안 좋은 부정적 얘기 하나 또 드리면, 52주 신고가를 내고 다 트랩으로 빠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유일 로보틱스가 최근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내고 나서 전부 트랩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성황밴드도 14,500원, 14,300원 정도 구간을 만들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는 거. 14,500원을 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넘는다면 오히려 의미 있게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시간을 제가 안 봤는데 또 급등 난다면 정말 돌파하면서 단타로만 봐야겠죠. 초단타로만 봐야 되는 영역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체크해 놓고 좀 주봉으로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휴스틸입니다. 이제 철강 관련, 스틸 관련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관심 갖자 얘기 드렸죠. 어제 방송 못해서 커뮤니티에 어떤 거 얘기 드렸습니까? 주가가 이게 펀더멘털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못 간 것들이 철강 관련주나 그 다음에 건설주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오늘 딱 철강 관련주, 건설주가 좀 좋은 흐름 나왔어요. 그죠? 좀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찾은 건데, 자, 이제 아무튼 휴스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 때가 4,200원대 부근만 지켜주면 단기적으로 좀 더 상승 여력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다. 그래서 오늘 요거 캔들이 거래량과 함께 전 고점대를 전 여기 박스대를, 미니 박스를 돌파한 데 의미를 두자, 이렇게 해서 휴스틸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율호라는 종목인데, 이제 저도 이제 잘은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잡다하게 뭘 하더라고요. 잡다하게 뭘 하긴 하는데, 자, 요렇게 짧게 요렇게 1580원 정도 구간, 그 다음에 많게 요렇게, 많게는 여기 시가, 그래서 오늘 캔들을 기준봉으로 잡으시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500원대예요. 다 1,500원대에서 만들어 가면 일단 요거 오늘 120선 터치를 했죠. 터치했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하락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이제 추세를 살려야겠죠.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 안 되겠다. 깨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추세를 보시고 자 120선을 돌파하고 재차 돌아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것들은 최근에 들어왔던 여기 좀 단봉 좀 짧은 봉이지만 매집봉들이죠. 상승시마다 이렇게 주가를 올려줬던 매집봉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목표치를 단기적으로는요 짧게는 요 정도 짧게는 한 1700원 정도 구간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좀 더 윗단은 그 장기 이평선 240선 정도가 되겠죠. 여기 정도 구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치를 이렇게 두고 여기 이제 1500원 밑으로는 손절 라인이 돼야겠죠. 들어가서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문배철강 해가지고 문배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주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문배철강도 지금 제가 그 봤던 방송드렸던 금액대에 딱 지금 잘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캔들이 좀 거래량이 적으면서 살짝 그 보합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강주가 좀 시세가 난다 그러면 얘도 이제 목표치 얘기 드렸죠. 단기 목표치는 여기 시간대 4,5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이 전날 추천드리고 나가지고 전날 여기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VI가 걸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드리긴 했는데 물량 테스트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물량을 테스트하는 캔들이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재차 좀 흐름을 가져가다가 좀 튀어주지 않을까. 튀어줄 자리긴 한데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꺾여 내려가면 3,8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단기적으로 보면 좀 대응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한국선제 한번 볼 건데 이 친구도 비슷한 섹터죠. 보시면 이 친구도 오늘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나왔죠. 상승 나왔고 요것도 이제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추세가 만들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고 했지만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도 조정이라면 좀 나올 수 있고 지금 여기 금액대죠. 4,400원 정도요. 네, 4,500원 여기 정도만 이탈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캔들로 해서 더 상승 탄력있게 갈 수 있지만 시장의 여파에 따라서 빠질 수 있고 빠진 폭이 더 적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좀 좋았던 것들이 내일이나 뭐 이번 주 계속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하락은 약하고 상승 강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도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금액대 한번 좀 잘 체크해 가지고 보시면 또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4,500원, 4,5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괜찮지 않나? 그 다음에 당일 목표치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 매물이 좀 있는 구간까지 보여지고요. 전화 갔는데 넘겼어요 일단. 방송 중이니까. 다음 이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자 보시면 자 대우건설이 건설주 괜찮다 얘기 드렸고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라는 캔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단기로 보면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추세를 보는 거예요. 요렇게 추세를 봤을 때 단기를 돌파하는 캔들 나왔다는 걸 의미 두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된 좀 추세 돌파 캔들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봐도 이 꼬리로만 봐도 돌파된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추세를 돌파한 캔들 나왔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죠. 외부 추세선 밑으로 다시 안 내려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렇게 되고 또 금액적으로도 요 금액 되겠죠. 5,280원 정도 여기가 여기 정도가 일단 손절 라인이 되겠죠. 단기 싸게 사보시되 여기 금액대가 안 깨지면 좀 그 상승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네옴시티 이런 것들도 재료 부각 받으면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은 흐름 나왔고 그러니까 오늘 건설주들이 대우건설이 아니더라도 다 좋았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흐름이 바닥권에서 괜찮았다. 건설주 3부토건 최근에 얘기 드렸죠. 2040원 못 사서 아까 아쉬웠다 했는데 저가가 2045원이었네요 하면서 방송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던 8월 8일이죠. 8월 8일 날 얘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오늘 그 상승 그 장대 뿜어줬죠. 8% 뿜어줬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사 뜨면서 올라줬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봐야 돼요. 외부 추세를 맞고 저항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외부 추세 저항. 그러니까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단기적 것들 내비도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지금 치열을 하겠죠. 여기서 추가 상승 나와가지고 윗단까지 열어주느냐 아니면 외부 추세를 맞고 빠지느냐. 근데 3부 토건은 주가 자체가 다져놨기 때문에 빠질 자리가 많진 않아요. 그죠? 빠질 자리보다 올라갈 자리가 더 많죠. 단기적 보면. 그렇게 체크해 보면 되는데 일단 2040원 부근, 여기 부근이 깨는 건 아웃이 돼야겠죠. 단기간 아웃이 돼야 된다. 왜냐? 더 밑단까지 열려버릴 수 있으니까. 밑단도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밑단이 쭉 열려버리니까 204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금액으로 보면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종목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화 온 거는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 이런 것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집해야 되나? 편집해야겠네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 때문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